같은 소득을 만드는 근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파운더스 PT까지는 소비자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파운더스 PT를 내가 못한다는 거는 저는 딱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방향성이 틀렸거나, 아니면 진짜 게으르거나 딱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정말 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파운더스 PT나 PT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가 진짜 방향성이 될 거고요. 알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미는 진짜 1원 어치도 공짜가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한 만큼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도 안 된다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로 파운드 스피티 네트워크 만들기 사실은 이제 성실성과 꾸준함만 있으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연금 3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왜 누구에게나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일은 해보면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나 아니면 회사나 시스템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미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양념 한 스푼, 뭐냐면 꾸준함, 성실함, 그 양념 한 스푼만 딱 첨가하면 사업자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로 파운드스 PT는 진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맞거든요. 소비자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 관리, 그리고 이 방법만 조금만 알면은 정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이 파운더스 PT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이어서 갈게요. 이거는 실화거든요. 한번 보세요. I just assumed I'd play the part of keeping you in the right direction. No matter how your confidence may fall, I'll be here as your foundation. And I say, hey, yo, just let it go. Your struggles won't remain. And I say, hey, yo, we're holding hope and wake up yesterday. So hold on to me. Hold on to me. Hold on to me. Please don't wait here until your faith is shaken. There's a whole lot of good on your mind and on my mind. And I know that right now I'd like to play the part to rebuild you one more time. And I say, hey, yo, just let it go. Your struggles won't remain. And I say, hey, yo, we're holding hope and wake up yesterday. So hold on to me. Hold on to me. Hold on to me. 이건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다룬 영화로 나왔죠.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을 봤지만 이 빌 포트라는 사람은 한쪽
뇌성마비를 앓았고 한쪽 팔을 쓸 수가 없었고 말도 굉장히 어눌했죠. 이런 지금 그런데 왓슨사에서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영어방으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처럼 24년을 아메이를 꾸준히 한다면 뭐가 되어 있을지 잠깐 상상해 보셨어요? 사실 오늘 강의의 해답이 이 영상 한 편에 다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더 내가 어떤 자세로 그리고 내가 보고는 이 파운더스 PT라는 아메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의 중요하면서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why 바운드 스피티, 왜 바운드 스피티가 되어야 되냐. 사실은 아메에서 파운드 스피티라면 거의 입문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희 파트너가 10년째 파운드 스피티 하니까 해도 안 된다고 사업을 이렇게 접는 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파운드 스피티의 크기는 얼마만큼이었을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산인지를 진짜 모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파운드 스피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의 성격과 완전 다른 소득의 성격이 아메 파운드 스피티의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아메이의 다이아몬드의 소득을 다이아몬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의를 들으면서 꿈을 꾸면서 같은 노력에 대한 이해는 안 하시더라고요. 꿈만 꾸지 노력은 지금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1차 수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뭔가 자영업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과 일의 양을 내가 아메이에 정직하게 쏟는다면 정말 안 될까요? 안 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상이 작다고, 보상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그게 불평하는 사람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차 소득을 버는 일처럼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메이도. 일처럼 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그 끝이 다른 일이에요. 그 1차 소득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도 결국 내가 그만두는 순간에 제로로 떨어지는 소득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멘은 그 노력을 해놓으면 그 노력이 쌓여서 나중에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보상입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입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현실 점검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메 사업이 초기에 수입이 빨리 안 되는 구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을 때, 노동 수입을 벌고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때, 그때 내가 내 노동 수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은퇴 준비를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정말 먹고 사는 일로부터 헤어날 수 없고 노동을 하다가 이 아까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고 진짜 노동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고 이 100세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아미 사업은 축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강도로 일을 하면 점점 내가 해야 될 일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입이 훨씬 더 배가의 법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은 그렇지 않죠. 하루에 8시간 일하면 그게 맞는 월급을 받아오고 1년을 해도 겨우 5만 원, 10만 원 정도가 올라가죠. 근데 그 같은 강도의 노력을 일의 양을 아메이 사업이 집어넣는다면 분명히 아메이는 내가 버는 300만 원을 버는데 처음에 8시간의 일이 필요했다면 나중에 3시간, 2시간, 1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 아니면 똑같은 8시간 넣는다면 300이 아니라 500, 뭐 700, 1000만 원의 수입으로 분명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적이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 50이 정도 넘으신 분들이라면 약간 이제 조금 자기에게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보니까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던데 사실은 조금 더 한 먼 미래 한 20년, 30년만 조금 더 내다보면 70대 후반, 80대를 보내고 계는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자녀의 부담으로 가잖아요. 저는 준비된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돈 벌 수 있는 일은 줄어듭니다. 지금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 수입도 줄어듭니다. 내가 일할 수 있어도 나에게 일이 주어지지 않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상이 적은 일들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50이 넘어가 보니까 진짜 돈 들어가는 일은, 큰 돈 들어가는 일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뭔가 애가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 돈이 남을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돈, 더 큰 돈 들어가는 일이 있고요. 뭐 결혼시키면 이제 돈 들어갈 일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사신 분들 보기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현실 점검을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운드스 PT의 자산적 가치를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어떻죠? 진짜 소비자 네트워크로 파운드스 PT라면 연금 300만 원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 3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자식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연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죠. 실제 돈의 가치를 반영시켜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진짜 그 300만 원이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원금이 훼손이 없고, 소비자 네트워크가 살아있으면 원금 훼손 없죠. 그러고 실질, 그 뭐지? 이게 줄어들지 않는 영구연금이라면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한 12억의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거죠. 10년 만에 파운더스 피 t 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하고 12억을 따로 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작은 노력으로도 쌓여가지고 10년 만에 파운더스 피 t 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 수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작다고, 그걸 버리고 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자, 보수적으로 봐도 9억, 10억에서 12억이 된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평가가 높냐? 실질적으로 이게 물가가 연동이 되면서 영구적으로 나오면서 상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이런 연금은 잘 없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산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되게 부러워하죠? 연금 받는 사람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믿어버린다면, 내가 파운더스 피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장 아마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운더스 피티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말하면 10억 원을 가지고도 월 300만 원을 실질적으로 평생 상속까지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세상에 이런 일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산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팔지 않는 가문의 현금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산이 여러분 소비자로 제대로 만들어진 파운더스 PT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12억 정도의 자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하자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만들자는 거죠. 추가 수입으로. 근데 어렵다? 아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어떻게 파운더스 PT를 해야 되느냐. 자, how 파운더스 PT죠. 우리가 파운더스 PT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게 연금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금을 받는 일처럼 해야 된다. 같은 노력, 다른 보상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고 보상만 바라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암해를 해요. 그러면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하는 사람의 노력이 그러면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노력, 다른 보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파운드 스피트를 해야 되냐면 연금 받는 일처럼 하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연금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거 제가 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 공무원 중에서도 5급 이상 장기 근속, 고위 공무원이어야만 그것도 30년 이상 근속하고 5급 이상으로 퇴직했을 때 한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연금이 된대요. 아니면 군인 중에서도요, 대령 이상, 영관이나 장성급으로 장기 복무를 하고 은퇴를 했을 때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데요. 학교에서는요, 국공립학교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마지막에 교장이나 교관급 정도가 되어서 퇴직을 해야만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요. 여러분, 근데 7급 공무원, 학교 선생님 20년 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2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파운드스 PT의 연금 300만 원이 이렇게 사실은 받기 어려운 연금 수입이에요. 근데 30년 동안 아메이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죠. 300만 원짜리 내가 연금을 원한다면 최소 이 일을 내가 30년은 해야만 이 사람들이 30년 하지 않으면 연금 나오나요? 학교 선생님이 20년을 다녀야만 연금 17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20년을 어떤 마음으로 다니죠? 애가 학부형이 뭐라 했다고 기분 나빠서 학교 안 가고, 비가 와서 기분 나빠서 학교 안 가고,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오늘 출근하려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메 사업을 내가 진짜 연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처럼 한다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피드백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출석 체크하지 않더라도 진짜 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SP는 할 수 있겠죠. 어쩌다가 매출이 일어나가 천만 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속적인 네트워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진짜 연금을 버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처럼 하루에 8시간 안 해도 돼요. 한 두세 시간만. 진짜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빼고 주 5일 근무만. 진짜 일처럼 매일매일 출근하듯이 매일 스폰서님을 만나고 매일 미팅에 들어오고 그렇게 20년을 해가지고 파운더스 PT가 안 되면 진짜 제가 펄펄 끓는 작물에 뛰어들어갈게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연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따져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입으로 연금 300만 원을 내뱉고 너무 쉽게 파운더스 PT를 이렇게 아주 우습게 보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라면 아마 사람들이 진짜 불로소득이라고 아마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정상이고요. 어려운 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 이거 할 수 있나? 내가 5급 공무원 할 수 있나? 내가 군인 뭐 대령 할 수 있나? 내가 교장 선생님 할 수 있나? 이거 없으면 현실적으로 300만 원 만들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아메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 군인은 아니지만 5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만큼의 각오로 사실은 아메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파운드 스피티를 만들 것인가 제가 우리 파트너랑 이제 상담을 했어요. 학습지, 이제 애들 가르치는 학습지 선생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려면 몇 명 정도의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200명 정도의 아이를 가르쳐야 된대요. 맞아요?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죠? 정수기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원을 한 200명, 한 달에 200명을 관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200명의 아이를 수업을 어떻게 하죠? 한 아이, 저도 학습지를 시켜봐서 아는데, 한 과목당 한 15분 정도 수업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러 오죠. 태풍이 불어도 오죠. 비가 와도 오죠. 선생님이 감기가 걸려도 오죠.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보충을 잡아서 하죠. 수업이 펑크가 나면 보충을 하죠. 그리고 학습지 수업하러 갈 때 내가 수업한 아이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이 먼저 수업을 끊거나 그만두지 않죠. 그냥 하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냥 조금 애사를 가지고 아이하고 신뢰를 잘 만들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좀 잘하면 선생님이 저 선생님 참 괜찮네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또래 아이들의 엄마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죠.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우리가 줄듯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200명의 아이들을 수업을 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해야만 이 수입이 나오죠. 근데 이 일을 그만두면 이 300만 원 어디로 가나요?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적어도 파운더스 PT 소비자 관리를 할 때 이 정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소비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을 아는데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실력을 정말 탓하지 마세요. 그냥 치야.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실력은 아까 그 빌 포트처럼 진짜 꾸준하고 성실함만 있으면 나중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믿고 제품 하나 써봤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서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0명을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파운더스 PT 하는데 20명의 소비자를 진짜 어떻게 내가 수업 나가는 아이 수업하듯이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명의 소비자를 여러분이 비는 시간이 있죠. 직장 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퇴근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이사이에 이렇게 내가 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비는 시간에 내가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스스로 수업 짜듯이 명단을 넣으세요. 20명을 일주일에 내 생활 안에 넣으세요. 하나에 300만 원을 더 벌기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더 써야 되겠죠. 뭐 주말을 쓰든지, 뭐 토요일을 좀 활용을 하든지, 퇴근 후 한 시간을 좀 활용하든지, 출근 전에 한 시간을 좀 활용하든지, 뭔가 내가 시간을 내서 할애를 해야 되겠죠. 자, 한 명 만나는데, 자, 소비자 관리, 애들 수업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15분 이상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내가 초반에 이렇게 소비자와 신뢰를 만들어 나갈 때, 자, 소비자 관리를 잘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너무 많이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놀고 있어요. 잡담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파트너들께 따라가 보면 진짜 잡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잡담을 하면요, 신뢰가 안 쌓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와서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잡담을 가지 않는 그 사람이 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누구에게나 그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분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시간이 남아도 다음 스케줄 있다 하고 차라리 음원이나 책을 읽거나 제품 공부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채우는 게 훨씬 낫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가시고 시간을 펑크 내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그 만남이 취소되었다면 똑같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날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그날 만나서 내가 주려고 했던 자료라도 가서 남기고 와야 되죠. 그러면 100%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집니다. 내 약속을 절대로 먼저 깨지 않아요. 내가 계속 약속이 잘 안 잡히거나 약속이 잘 깨진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반드시 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 아니고요. 제가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마산바닥에서 진짜 인간관계 정말 못했던 제가 비전 하나를 보고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궁리궁리궁리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했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신뢰가 생겨서 그 사람이 나를 믿기 시작하면 자기 주변에 동생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지인들을 소개시켜주기 시작해요. 근데 자, 내가 처음에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은 되게 불편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그 불편함을, 그 어려움을, 그 약간 어색함을, 무릅쓰고도 그냥 일처럼 하시면 돼요. 그게 조금 반복이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걸 반드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암인 줄 알고 소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필요성을 가지고 소개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뭔가 소비자가 만들어지든 뭐 이렇게 빠르게 뭐가 진행된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학습지 수업 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내가 20명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일처럼 해라.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5개월 만에 SP를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달도 1000만 점이 안 된 달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인 아는 사람 딱 3명 있었네요. 내 여동생, 내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아래층에 사는 언니.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가게 찾아가고 진짜 나갈 때마다 안 오는데 매주 여기 이 동네에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래 가서 얼굴 찍고 커피 하나 주고 오고 그 다음에 치약 하나 주고 오고 그 시간들을 꾸준히 그 시간을 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이날 이 시간에 항상 이 근처를 와가지고 왔다 간다는 걸 알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부탁을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날 나올 때 치약 좀 갖다 주실래요? 10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뢰가 쌓이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소개입니다.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내가 소비자를 골라야 될 시기가 와요. 처음에는 20명, 억지로 사람이랑 사람 다 집어넣어가지고 20명 했는데 나중에는 좋은 소비자들만 내가 골라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와요. 조금 더 지나면 지금은 갈 데가 없죠. 나중에는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한데 나를 반기지 않는 곳에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선택권도 생깁니다. 안 갈 수 있는.
이렇게 충분히 사운드 PT만 돼도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안 되는 사업 설명에 안 나오는 사업자를 보면서 애태워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소비자 네트워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파운더스 PT를 만들 것이냐. What Founders PT예요? 자, 일단은 1주, 2주, 3주, 4주 내가 만날 수 있는 명단을 처음에 20명이 안 된다면 한 명씩 한 명씩 늘려나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200명 아이를 수업을 다 못 하잖아요. 근데 50명 받아가지고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10명씩 더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내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여유가 생긴다면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최종 뭐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20명의 소비자 관리를 하겠다. 20명의 소비자를 내가 수업을 짜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내가 만날 수 있는 4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명단을 먼저 넣으세요. 자, A용 소비자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눈높이를 A용 소비자 만들기에 맞춰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초기에 이제 가게 하는 친구가 있어. 내가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어. 근데 못 가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너무 자주 온다고. 나한테 이렇게 아메하는 뭔가 이렇게 뭐죠? 부담 준다. 뭐 거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서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 가잖아요. 이 제 경험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자, 근데 가서 많이 하는 실수가 여러분 책 가지고 가지 마세요. 강의록 가지고 가지 마세요. 내가 강의에서 들었던 거를 필드에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거를 설명하는 나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필드에서 소비자 관리할 때 필요한 거는 제품 감동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에키네시아가 나왔어요. 자, 내가 이제 일주에, 오늘 3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오늘 에키네시아를 들고 갈 거예요. 한 15분 안에 뭘 하고 오면 될까요? 팀에서 에키네시아 먹고 난 감동 있지 않았어요? 감기가 울랑말랑했는데 한 포를 먹고 나니까 염증이 싹 가라앉더라. 그다음에 만성 피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오후 되니까 피곤한 게 싹 사라지면서 눈이 번쩍 뜨시더라. 야, 그게 이거야. 이거 오늘 나왔어. 너 피곤을 다 못 먹어봐봐. 하고 한 포를 주고 오는 게 에키네시아 설명 끝이에요. 제품 감동으로 가고 제품 샘플을 체험시켜주고 제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듣는 사람도 편하고 이야기하는 나도 편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가서 뭔가 논문 쓰듯이 숙제하듯이 이렇게 뭘 자꾸 뭐 이런 자료를 이만큼 들고 가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하는 나도 어렵고 듣는 상대방도 힘들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매주 매주 오는 게 자꾸 끊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소비자를 만들 때는 그냥 제품 감동 그 사람이 치약 쓰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야, 감기에 좋은 거 뭐 있노? 했을 때, 이거 감기 제일 좋다. 하나 정도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거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1시간짜리 공부를 면역까지 막 해가지고 엄청 어려운 공부 하잖아요. 이거는 언제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자가 나왔을 때. 사업자를 복지시킬 때.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확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을 알아야만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으면 필드에 나가서 소비자한테는 야, 내 말 믿고 믿어. 먹어. 이건 건강보조식품 중에서는 약용 효과가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확신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확신을 아주 어, 심플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한 거를 필드에 가서 소비자한테 다 쏟아내려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15분이에요. 어떤 걸 넣으시면 되냐면, 소비자 만드는데 최고로 좋은 도구는 대문이에요. 무조건 대문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 주에는 내가 비타민C 대문을 해야지 하면 그냥 이번 주에 내가 20명을 만나는 걸 4시간 넣어놓으면 가서 야, 요새 애들 라면 많이 먹이지. 뭐, 겨울에 뭐 많이 먹어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좀 신경 쓰이지 않아? 맨날 치킨 먹고 나면 신경 쓰이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배웠거든. 해독하는 거. 먹고 났을 때, 인스턴트 먹고 나서 즉각적으로 해독하는 거 내가 배웠거든. 되게 신기하대 보여줄게. 우리 애한테 이거 보여주고 나니까 애가 라면 안 먹으라더라. 호기심 전달됐죠? 그러고 나서 비타민C 대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알 주고 오는 거죠. 나중에, 애 라면 먹고 나서 한번 먹여봐라든지, 집에 가서 애한테 이거 한번 보여줘봐라든지, 아니면 네가 피곤할 때 한번 먹어보라라든지.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모들이 거의 대부분 5분 안에 다 할 수 있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둘 중에 골라라. 네 같으면 뭐 먹을래?
예를 들면 천연 비타민하고 합성 비타민 태우는 대문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아주 좋은 향이 나고 하나는 완전히 막 농약 냄새가 나요. 너 뭐 먹을래? 뭘 먹으면 네 간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끝이에요. 되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안에 성분이 뭐고 비타민 B군이 뭐가 들어있고 비타민 판토텐산이 어떠고도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관리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는 꼭 해라. 그 다음에 제품은 감동으로, 경험과 감동으로 전달해라.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샘플을 하나씩 전달해라. 그 샘플 보고 좋아서 다음에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커피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많이 주지 마세요. 오늘 만날 수업하러 갔잖아요. 자, 수업이라고 쳐볼게요. 네, 고객, 1번 고객 수업하러 갔어요. 그래서 난 오늘 휴지 대문을 보여줄 거고 커피를 주고 올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휴지 대문 보여주면서 어떤 휴지 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이게 왜 시커먼냐면 이거 표백제를 써서 그런 거야. 이거는 천연이라서 그런 거. 이거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조금 한가할 때 이거 커피 하나 먹어봐봐. 이거 아메이 커피인데 진짜 텁텁한 거 없다? 하고 그냥 믹스 커피 하나 주고 그 다음 주에 갈 때는 뭐예요? 그럼 원두 커피 하나 주고 그 다음 주에 뭐예요? 라떼도 하나 주고 뭐 그 다음 주에 또 뭐 줄까요? 뭐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가다 보면은 뭐가 쌓일까요? 친밀감이 쌓이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신뢰가 쌓이죠. 그 신뢰가 쌓이면 이제 게임 끝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20명을 만나는데 이번 주에 뭐 할 건지 하나만 딱 정해놓으면 그거 그냥 20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놓으면 돼요. 모르겠으면 스폰서님하고 상담해가지고 이번 주에 해야 될 걸 정하시면 돼요. 자, 내가 셀링 포인트도 모르겠어. 이걸 데몬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스폰서 이걸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제일 좀 편안하게 알아들을까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친해지면은 이제 프로모션, 우리 이거는 회사에서 매달 매달 이렇게 나오는 프로모션인데 혹시 이 중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번에 프로모션 있을 때 한번 사시면 훨씬 더 혜택이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하고 이런 이제 안내서 같은 것도 하나씩 주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로스맵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로스맵에서 캐시백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 돈이 왜 들어가는지 얼마가 들어갈 건지 로스맵을 계속 보여주면 좋아요. 내 밑에 소비자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요. 그 소비자는 이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나 내 수업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지고 15분 짧게 짧게 보고 그러면 가서 한 5분은 내 이야기하고 10분은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나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라서 내 약속 있어 가야 되니까 또 다음 주에 이 동네 올 때 니 잠깐 보고 갈게 하고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지 않아요. 한 15분 정도는 그렇게 그 사람의 일상에 그렇게 많은 로스가 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뭐 샘플러 커피 하나를 주든지 하나 육수를 주든지 뭐 요런 것들을 같이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그냥 찾아가려고 하니까 되게 뻘쭘한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죠? 근데 나는 가겠다고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 혼자는 내가 차팅을 다 잡아놔서 그 사람은 지가 내 차팅 명단인지 몰라. 내 수업의 명단인지 몰라. 근데 나는 그날 가겠다고 약속을 잡았어. 근데 가긴 가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철철이 뭐 이런 걸 많이 샀어요. 고구마 한 박스, 단감 한 박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고구마 농사 지었다고 한 박스 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 먹자. 그래서 내가 이거 잠깐 들고 갈게. 해서 가가지고 집 앞에 가서 잠깐 얼굴 보고 고구마 주는 김에 야 이번에 이거 프로모션 엄청 괜찮은 거 나왔던데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화장실 가서 한번 봐봐 하고 뭐 팜플렛 하나 주고 아니면 너 우리 애 어제 감기 걸려가지고 이거 신제품 나온데 이거 먹고 나니까 진짜 금방 좋아지더라. 내가 이거 염증이 정말 좋거든. 혹시 요즘에 독감철이잖아. 그러면 이거 비상으로 가져있다 한번 먹여봐봐 하고 에키네시 한 포를 주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수업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샀었어요. 김장철에는 김치 나눠 먹자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확실히 그 사람한테 뭔가 나 줄 거 있는데 잠깐 한 10분 정도 집에 있어? 이렇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그 5급 공무원 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무슨 일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스트레스가 덜하고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일처럼 하신다면 정말 되는데 그 비교 대상이 없고 이 파운드 스피티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모른다면 매 순간순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여기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계속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거나 아마 나아가는데 자꾸 주저주저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올 거예요. 로스맵. 이거는 두 레그나 세 레그의 앵커줄로 레그를 연결시킨다. 요거 제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 관리할 때 가능하면 길게 시간을 쓰지 마라. 그냥 맥시멈 15분을 잡아 놓으세요. 어쩌다가 뭐 조금 넘어갈 수는 있지만 매번 갈 때마다 30분 이상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내가 제대로 정리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뭐죠? 뭐 닥치는 대로 사업한다 해야 되나? 대부분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간을 오래 쓰면 쓸데없는 잡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나의 사업적인 신뢰는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쓰면 상대방이 자주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5분을 갔을 때 뭐 하냐면, 짧은 시간 안에 칭찬. 오늘 가면 칭찬거리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그냥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이야기 두 배로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짧게 하고 오고 그러면 다 나를 좋아해요. 근데 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자기 말만 하고 가버리면 한 번은 들어주겠죠. 민망해서 두 번은 들어주겠죠. 세 번째부터 아마 계속 내 약속은 잡히지 않을 거예요. 어딘가. 이렇게 자꾸 핑계가 생긴다든지. 그렇다면 내 방법을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것부터 알려주는 게 되게 좋죠. 그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건강에 관심 있다 해서 계속 뉴트라이트만 이야기하면 지겹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건강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뉴트라이트 완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먹지 않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정말로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화장품을 사도 그냥 8만 원짜리 더블리스는 비싸다고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거, 를 물어보고 그 위주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맵을 어떻게 만들 건지 우리가 20명의 소비자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20명 가지고 어떻게 파운드스 PT가 돼요? 이론적으로 하면 20명이 20만 원씩만 쓰면 얼마야? 400만 평이 15%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파운드스 PT를 할 수 있어요? 한 50명은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확확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거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사업하면서 10년 동안 했던 시행착오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배울 때 뭘 배우죠? 육사일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섯 넥을 이렇게 위스로 이렇게 등록해놓고 저도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스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진짜 12%의 허들을 못 넘어가지고 정말 12%를 추구라고 해도 12%밖에 안 되고 그 12% 너무 돈이 안 되니까 6개월, 1년을 하다가 그냥 다른 일 하러 가버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우리가 자, 6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봐보세요. 우리가 위스와 뎁스에서 내가 이 6명을 이렇게 나의 앵커로 다 등록을 했을 경우라 자, 6명을 두 레그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앵커로 이렇게 뎁스를 이렇게 등록했을 때, 자, 캐시백 계산해 볼게요. 각자 2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7명이 20만 원 쓰니까 140만 포인트. 그러면 9%니까 전체 12만 6천 원 중에서 자, 3%. 맞죠? 3% 여기 3% 모르시는 분 없죠? 6천 원씩 6명 6636 3만 6천 원 빼주고 나니까 9만 원의 수입이 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두 렉으로 앵커로 내리면 수입이 확 줄어들어요. 똑같죠, 그죠? 20명씩 7명이 썼으니까 140만 포인트. 이거는 9%니까 12만 6천 원. 근데 이 중에서, 자, 6% 레그가 두 개가 생겼어요. 6% 레그 두 개, 그러니까 3만 6천 원씩 두 레그 7만 2천 원 빼주니까 5만 4천 원. 자, 당장은 누가 수입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수입이 많아요. 맞죠? 근데, 자,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수입은, 작은 수입은 보이지만 멀리 있는 큰 수입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자, 이걸 똑같이 6명을 더 한번 해볼게요. 내가 또 6명을 더 이렇게 이제 6넥을 만들어 놓고 각자 이렇게 소비자를 한 명씩 다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260만 PB가 됩니다. 12명, 나까지 13명 해가지고 12%, 그럼 31만 2천 원의 캐시백이 발생돼요. 여기서 자, 각 그룹은 40만 PB니까 40만 PB의 3%, 12,000원씩 6그룹 7만 2천 원 빼주고 나면 24만 원의 캐시백이 돼요. 자, 요거를 앵커로 쭉 다 내려보면 어떻게 되죠?
260만 PB 31만 2천 원에서 요 앵커레가 9%가 되죠. 6명이니까 120만 포인트 9% 두레그가 되니까 10만 8천 원씩 걔가 21만 6천 원 빼면 9만 6천 원. 캐시백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12명일 때 내가 이렇게 6사이로 했을 경우에는 24만 원인데 이걸 두렉으로 내렸을 때 9만 6천 원이니까 당장은 이게 수입이 훨씬 작아 보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한 10년을 헤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12%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3% 12명을 관리하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근데 이 상황, 이 네트워크에서는 12명의 소비자를 내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얼마를 벌기 위해서? 24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보세요. 3%, 3%. 자, 이 소비자 한 명을 데리고 이 사람이 6% 하기에는 자기가 40만 포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죠? 보상은 작은데 굳이 내가 6%를 하려니까 내가 쓰는 게 너무 많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너지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작은데, 자, 내가 앵크로 두 렉을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잠깐만요. 잠시만요. 왜 안 지워질까요? 지워볼게요. 잠시만요. 지우기.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건데 잠깐만 제가 지우개로 조금 지워볼게요. 왜 안 지워지지? 지울까요? 안 지워져서 잠깐, 일단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왜안 지워지지? 음, 아, 지워지네요. 잠시만요. 되게 중요한 거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앵커 앞장 기억나시죠? 그죠? 9만 6천 원 받았던 거. 내가 이렇게 두 렉으로, 앵커로 이렇게 두 줄로 쭉 내렸을 때, 실제로는 6 사이에서 여섯 렉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캐시백이 훨씬 작았잖아요. 근데, 자, 이 앵커를 만들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여기가 20만 점을, 각자 20만 점, 내가 소비자 관리해서 20만 점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80만 포인트가 돼요. 그죠? 예, 한 줄이 맞죠? 이해되시죠? 자, 내가 여기에 색깔을 안 넣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물론 소비자이긴 하지만, 제품을 한 달에 자기가 20만 점 들고 쓰는 소비자라면, 보세요. 내가 쓰는 거를 여기에 가족 이름, 엄마나, 뭐, 뭐 있잖아요. 누구? 가족을 등록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어차피 내가 쓰는 거 20만 포인트는 요번으로 쓸 수 있죠. 요번에 쓰면 되잖아요. 똑같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뭘 이야기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되면 100만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3% 쓰는 소비자 한 명만 더 있으면 뭐가 돼요? 9%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면서 BF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BF 선물 굉장히 좋잖아요. 7만 원 정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설명을 하면 물론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내려가면 이렇게 9% BF, 12% BF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사람도 내가 쓰는 거 하나 가족 이름으로 쓰고 소비자 한 명만 더 하면, 그러면 너 주변에 아메이 제품 쓰는 사람, 뭐 동생이고 가족이고 친구고 싹 다 찾아가지고 제품 쓰는 사람, 그 제품만 써도 관심만 가지면 3%는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내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쓰는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도 BF를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BF를 할 수 있어요. BF 선물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원래 자 없었던 하나, 둘, 40만 포인트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만큼 원래 없었고 요렇게만 썼다면 한 줄로 썼다면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면 원래 내 안 쓰고 요렇게 해도 내가 안 써도 세례거기 때문에 캐시백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 그림 보세요. 앞에 그림에 내가 6사위로 했을 때 40만 포인트 가지고는 뭘 시너지를 만들 게 하나도 없잖아. 너 20만 점 쓰는데 40만 점 쓰면 6% 되니까 그럼 6% 되면 캐시백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만 점 쓰고 있는데 40만 점 써봐봐.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누가 쓰겠어요? 내가 4만 원을 더 받자고 만 원에서 4만 원, 3만 원 더 받자고 20만 포인트면 거의 한 40만 원 더 38만 원 정도를 더 써야 되는데 없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때요? 밑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쓰는 거 하나 20만 점 쓰고 있었으니까 너 진짜 내 주변에 제품 쓰는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매달 매달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달 매달 선물을 받을 때 BF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캐시백도 꽤 많죠. 9%니까. 자, 이렇게 두 레그를 만들면 실제로는 아까 260만 포인트였지만 사실은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86, 160만 포인트, 160만 포인트가 되죠. 맞죠? 자, 거기다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한 레그에 6% 하나만 더 만들면은 BB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아마 거의 400만 포인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같이 보면 좋은데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시너지를 만들 게 너무 없어요. 24만 원 이상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수입을. 근데 이걸 앵커로 이렇게 만들면 BB가 금방 눈에 보여요. 그래서 BB 보너스를 받으면요, 실제로는 이 9만 6천 원 내가 버는 게 아니라 BB 인센티브까지 붙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1대1로 지금 계산한 거잖아요. 캐시백은 1대 1.664 정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두렉으로 앵커를 20명 관리하라 했잖아. 내가 파운드스 PT 하기 위해서 20명 관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앵크의 10명, 이 앵크의 10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소비자 브론즈 빌더를 도전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브론즈 빌더 개념을 설명하면 굉장히 쉽게 브론즈 빌더를 받아들여요. 이미 앵크에서 한 12% 있잖아요. 자, 볼까요? 자, 이 소비자 1번 내구에 이렇게 나 학습지 선생님 관리하듯이 소비자 관리를 해가지고 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명의 소비자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줄을. 자, 그럼 이 사람 밑에 이렇게 9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봐요, 9명이. 이것만 해도 그냥 단편으로 하면 298, 180만 포인트죠, 앵커. 근데, 자, 여기서부터 싹 다 BF를 내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룹 점수로 밑에 소비자 80만 점만 있으면 다 BF를 도전시킬 수 있어요. 40만 점만 더 있으면 BF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앵커 줄이 얼마가 돼요? 한 300만 PB 넘어갈걸요? 그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14개 곱하기 20만 포인트면 1은 280만, 한 300만 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앵커에 300만 포인트를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 사람이 6% 두 개만 하면 BB가 되죠. 내 거 하나도 안 써도, 내 거 쓰는 걸로 6%를 하고, 가족 이름으로 해서 6%를 하고, 소비자 6% 하나만 만들어도 이 사람 BB를 할 수 있어요. BB가 엄청 쉽게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런 BB 네트워크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비비 두레그 있으면 파운드 스피티가 보여요? 보여야 되잖아요. 비비 두레그인데 500, 500이면 1000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20명만 진짜 수업하듯이 학습지 애들 관리하듯이 꾸준하게 소비자 관리만 잘 해도 충분히 소비자로 파운드 스피티를 만들 수 있다.
이 사람도요, 앵커를 이렇게가 소비자 한 네트워크 하나를 12% 정도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며 조금만 제품에 관심을 가지면 금방 비비를 할 수 있고 비비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시간을 내고 제품 공부 조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6% 네트워크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한 두 개 정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거는 해볼 만하죠. 내 노력에 비해서 수입이 크다면 사람들이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수입이 너무 작아. 그러면 에이,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10년 동안 너무너무 방황했던 앞에 구조. 이 구조에서 12%의 허들을 너무너무 못 넘었던 거죠. 진짜 정말 숨도 안 쉬고 사업을 하며 소비자 관리를 하며 15%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면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에 비해서 그 12%의 수입은 너무너무 작았던 거죠. 근데 이거를 구조만 잘 바꾸면 충분히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BB가 금방 눈에 들어오니까 BB는 지금 30만 원 더 주기 때문에 보너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렇게 비비 두 개를 만들면 천만 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20명의 소비자 두레그만 제대로 잘 관리해도 두레그 비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 두레그 비비가 바로 파운드 스피트예요. 그래서 성실함과 꾸준함, 끈기만 있으면 누구나 고위 공무원이 바라는 부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사실 핵심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보너스 설명이에요. 그럼 사업 설명은 언제 해야 되는데? 소비자 관리만 하다가 사업 설명 안 하면 돼. 아니요, 사업 설명 해야 돼요. 근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타이밍도 몰라가지고 초창기 때 사업 설명 100번 하라 해가지고 진짜 정직하게 사업 설명만 하다가 소비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놓쳤어요. 왜냐하면 못하는 사업 설명을 계속 하니까 하러 가니까 상대방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내가 오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제품도 써보기 전에 그냥 차단당하는 이런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하면 돼요. 사업 설명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보석핀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파운드스 PT를 BB 두레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보석핀은 충분히 복제시켜서 나갈 수 있죠. 내가 이 방법을 복제시킬 수 있으면 사실은 내 남는 시간에 20명 소비자 관리 작정하고 일처럼 한다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200명을 하라는 것 아닌데? 근데 우리 되게 그 학교 선생님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되게 부러워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갑질을 당해가면서 요즘에 애들도 진짜 못됐고 학부모는 더 못됐잖아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런 그 일의 양도 많고 과중하고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딱 받아가지고 20년 하면 170만 연금 나와요. 여러분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 정도의 과중한 뭐죠? 그 정도의 일의 양을 하면서 여러분 아메이를 하시나요? 그렇게 아메이 20년 해가지고 우리 300만 원 연금 받을 건데 진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안다면 세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이하고 있는 우리를 엄청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냐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아메를 어떻게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고요. 여러분에게 아메이는 어느 정도냐고요. 적어도 이 정도의 크기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일의 양을 넣는다면 왜 파운드 스피트가 안 돼요? 되고도 남죠. 2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고, 1년 걸리지 않았어요.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5개월 동안, 5개월 만에 딱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천만 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14년을 사업하면서 정말 필드에서 되게 고민하고 궁리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얻었던 결론에 이렇게 만드니까 비비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사업 설명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일단 상대방과 나의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적어도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나하고 사업하려 하지. 근데 조금 믿음이 충분히 안 형성돼도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제품을 쓸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악하지 않고 성실하면 제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업적인 신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적인 신뢰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복장도 갖춰가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가고 그래서 오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만나면 내 미천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탱파를 해서 책도 좀 많이 읽고 강의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에는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아. 들을 게 있어. 정도에 되었을 때 사업 설명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사업 설명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안 들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금 300만 원인데 진짜 매달 매달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안 궁금해? 어떻게 연금이 되는지 연금 안 필요해? 나 이것 때문에 하잖아. 그래서 내가 주말에 시간 쪼개가지고 뭐 강의 들으러 가는데도 나 하나도 안 힘들다.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300만 원 연금이 매달 매달 나올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설레인다. 이렇게 호기심을 충분히 주고 난 뒤에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사업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궁금하게 만들고 듣고 싶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업 설명하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로스맵이 만들어지면 캐시백이 들어가잖아요. 엄청 해줄 게 많잖아요. 자기는 그냥 슈퍼만 바꿨었는데 내가 와가지고 제품 좋다 해서 썼는데 밑에 쭈루룩 소비자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뭘 라면을 사도 돈이 들어오고 치약을 사도 돈이 들어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 이 돈이 왜 들어온지를 이야기해주고 여기서 네가 조금만 더 하면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에서 스몰 사업 설명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사업 설명하냐면 어차피 두 번 안 만나질 것 같은 사람이면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 설명해보는 거죠. 자, 오늘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내가 이 사람 오늘 이야기 안 하면 다음에 안 만나질 것 같아. 그렇다면 그냥 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를 먼저 쌓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비자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 했을 때가 훨씬 효과가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업자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잘 안 나와요. 쉽게 또 안 나와요. 근데 소비자는 내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 나의 성실성만으로 아주 정직하게 만들어지는 게 소비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면 훨씬 괜찮잖아요. 훨씬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너도 사업 안 해도 돼. 그냥 나처럼 이렇게 소비자만 가지고, 소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3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프로포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꼭 리더님들한테 지금 이제 스쿨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리더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번 미쳐보라는 거죠. 진짜 세상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데 미쳐있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쳐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수단은 뭐예요? 한 번만 미쳐버리면, 사실 아메 하나만 제대로 잘하면 다 이룰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꿈에 한번 미쳐가지고 2년 만에, 뭐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한테 미안할 필요도 없고요. 맞죠?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 노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수단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래요. 근데 아메이는 놀랍게도 수입이 늘어나면 시간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걸고 한번 미쳐봐도 충분히 그만큼의 보상이, 아니 그 이상의 보상이 오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답답한 현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꿈에 한번 미쳐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3년만 미치면 진짜 다이아몬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투자도 원칙이 있더라고요. 원칙이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투자를 해도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없이 사업해선 절대로 지속적인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한번 천만 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속적인 성장은 원칙대로 했을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꾸준하게 원칙이 있어야 하고 원칙대로 움직인다면 반드시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가 결국은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바탕이고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비즈니스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건 제 원칙이에요. 근데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셨으면 돼요. 정말 잘하고 싶다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원칙으로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다운됐을 때 부정적인 에너지 상태일 때는 절대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만두는지 아세요? 힘들 때 그만둬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렇게 긴 시간을 해놓고, 그 힘든 구간에서 안 하기를 다 결정해버려요. 그거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결정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체력이 안 될 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내가 심하게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부부싸움을 진짜 진하게 했을 때, 그때 다 안 하기로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장 최악의 결정은 내가 힘들 때 내리는 결정이래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그 힘든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미팅에서 에너지를 받았을 때, 뭔가 잘 될 것 같아. 오늘 기분 엄청 좋을 때, 막 희망이 확 찼을 때, 그때 내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잡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원칙, 1번 원칙 하나만 바꾸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 정말 강제성만 있으면 진짜 이것만큼 쉬운 사업이 없을 거예요. 정말 누가 억지로라도 시킬 수 있는 구조만 되어 있다면 아메 사업에서 성공 못할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원칙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떨어질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떤 중간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추락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정말로 1원칙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스폰서한테 배운 원칙이에요. 어차피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한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간다. 근데 지금까지도 제 비즈니스의 원칙인 것 같아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고 그게 계속 비즈니스를 유지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원칙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영상 준비한 거 보고 제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겹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해야 돼.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학생회 때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30번과 31번의 차이는 한 번의 차이가 아니라 결정적이고 도저히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 그 한 번은 60번인 거예요. 30번과 31번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30번과 60번 게임 끝났죠. 31번은 곧 60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노력의 복리의 법칙, 그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왜 사회가 오히려 더 공평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별 차이 안 나는데 왜 쟤는 계속 승진하고 왜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지?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 0.1%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0.1%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 순간에 그 한 번 더, 그 한 번 더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해야 될 일을 하기로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0.1%의 차이가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안에 디테일 한 스푼 딱 추가해가지고 정말로 멋지게 바운드 스피티 해내시고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프로포즈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쿨 안에서 진짜 멋진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